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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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10년째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뉴시.org 인터넷 방송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제작자 연대와 시청자 연대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철구와 휴기가 별풍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영원히 휴가 보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BJ가 새우 젓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창에게 영원한 휴가를 줍시다. 24시간 제보 SAJATV 사자TV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이나 스크린샷을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별창들 영원히 별풍여행 보내기 캠페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박근혜를 집으로, 최순실을 감옥으로. 촛불집회 정모, 유신쇼와 함께하는 촛불 정모가 이번주 토요일 3월 4일 오후 2시 청계광장 탐앤탐스 블랙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단돈 2만원.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혼자 촛불집회에 참여하기가 부끄부끄 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혜를 집으로 보내자 캠페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팬클럽 아닙니까? 여기 태극기 집회 아닙니까? 촛불 집회는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전국에 계신 유신쇼 애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TV의 비선실세 2명이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는 정지라고 쓰고 휴가라고 읽습니다. 왜냐? 워낙 솜방망이 쳐버리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TV의 서수길 쉴드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가부와 방심이도 못 깨서 지금 아주 땀만 질질 빼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영원한 휴가를 좀 우리가 노력해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부 뉴스 브리핑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고요. 2부 시청자 의견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배틀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모르고 있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쌩까고 있고요. 자, 1부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구가 휴기가 정지 먹었습니다.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인증샷 찍으러 갔는데 철구는 사유, 미풍양속 위배, 휴기는 청소년 유해.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미풍양속을 위배했다. 아니,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160만이 넘는 분들을 욕하는데 썼는데 그게 미풍양속을 위배했다. 나는 참 웃기는 게요. 그러면 그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 사무실 앞에다가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미풍양속 위배를 상습적으로 하는 상습범 철구를 아프리카 TV PC방 오픈했다고 홍보대사로 썼어요. 부인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대표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가가지고 서수길 대표 사장실 앞에다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사무실입니다. 개인 사무실입니다. 사유, 미풍양속 위배 방조. 사무실 이용 정지 기간 중에는 결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장이 결제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 이 BJ들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절친이 서수길 대표 아니야. 그냥 그 언론에서 조용히 했으면 조용히 넘어갈 사안인데 그냥 50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그냥 폭탄을 막 터트리고 그 다음에 검색에 막 뜨니까 걱정이 된 거죠. 지금 금요일 그 장 종료하고 아프리카 TV 코스닥 주가 가격이 2950원입니다. 저번에 한 달 전인가 이게 붕괴될 뻔했어요. 2만 원이 계속 떨어지면서. 그래서 서수길 대표가 2016년 실적 발표를 했죠. 예, 그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가지고 다 아주 그냥 가까스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VR 사업 한다고 했는데 예병했고 3D 프린터 한다고 해놓고 예병했고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이나 개발한다고 했는데 연병했고. 그러니까 이게 특검 사무실에 청소 아줌마가 최순실이 지랄할 때 연병안해를 3번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TV의 3대 연병안해가 되겠는데 첫 번째 연병은 카카오톡처럼 게임, 모바일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해가지고 동력으로 하겠다. 연병했죠? 다 철수했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병한 게 이제 무슨 뭐 3D 프린터 한다고 뭐 업체 인수해가지고 했는데 한 짓이 철구랑 비룡이랑 3D 프린터 만들어가지고 졸라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한 거. 그리고 말아먹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VR 한다고 해놓고는 무슨 뭐 까루랑 소이짱이랑 뭐 여비제이랑 방탈출 게임 한다고 생쇼 하다가 별로 이제 뭐 한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 TV의 3대 연병안에 세세한 연병도 많이 있습니다. 호구야매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이거는 큼직한 연병이고 아주 세세한 연병이 아주 많습니다. 뻘짓거리한 거 지금까지. 공식 방송이 가장 뻘짓거리 중에 돈 낭비한 것 중에 개뻘짓거리죠. 근데 이제 이거 됐는데 겨우 서수길 대표가 젖먹던 힘까지 들어가지고 이거를 살려놨는데 그걸 철구가 그렇게 믿었던 그 어느 날 내가 아끼던 철구가 그렇게 아꼈던 철구가 말 한마디로 그걸 푸악 바람과 함께 졸라게 2만원 붕괴되는 거 막으려고 막 실적 발표하고 막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안정권으로 올려놨는데 그거를 철구가 한 방에 말이죠. 기업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날려버렸어요. 자 이제 계륵입니다. 철구는 뭐 5월에 군대를 가네 뭐네 하는데 계륵이에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서수길 대표는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수길 대표의 인터넷 방송 비선 실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최고 1순위가 개그맨 최군입니다. 이제 인터넷 방송에 어떻게 보면은 비선 실세 아니면 이제 뭐 자문역 옆에서 이제 그 하는 뒷받침해주는 그 두 번째가 철구, 세 번째가 망치 부인, 네 번째가 로이조였습니다. 근데 그 네 명의 비선 실세가 세 명이 지금 치명상을 입었어요. 로이조는 건강도 잃었지, 인기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최구는 군 문제 의혹으로 아직까지도 시끄럽고, 철구는 계속해서 구설수가 내고 있고, 그럼 망치 부인은 문제가 없느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아무래도 편중돼 있다 보니까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민주당의 특정 색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 개파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공선법 위반으로 그저 징역형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집행유예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 터질지를 몰라요. 시사방송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렇게 법정 구속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4명의 그 비선 실세, 4명의 그 인터넷 방송의 자문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이미 겪고 있거나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서수길 대표가 밀어주고 있고 쉴드 쳐주고 있는 BJ들이. 그리고 라인이 있어요. 자, 최군 라인이 있고 최군 라인은 대부분이 여 BJ들이 많습니다. 고말숙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군은 이제 그런 인터뷰하면서 여 BJ나 그 라인을 좀 했고 인맥을. 철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막장 코드. 그렇죠? 그런 막장 코드나 이런 코드의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망치 부인은 이제 혼자 활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이조는 이제 게임 라인 그쪽이었는데 이게 지금 휘청휘청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이미지가 좋았던 4대 천왕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첫 번째가 대도서관, 김희부, 양띵, 악어. 그러니까 서수길 라인에 4명의 BJ가 있고, 그래도 서수길 라인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TV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냈던 4명의 BJ가 초통령을 포함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작년까지 아프리카 TV가 어떻게 해서 개인 인터넷 방송의 그 지분이 그 점유율이 70%에 가까웠다면 나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올해 최소한 50% 붕괴되고 최악의 경우 30%도 지키기 힘들다. 연말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도와줘야 될 철구가 지금 짬밥이 몇 그릇입니까? 자기가 짬밥이 몇 그릇인데 서수길 대표가 그 정도 실드를 쳐줬으면 엄청난 거예요. 철구를 위해서 사면 이벤트를 2번이나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최군이나 다른 그 BJ들처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성도 없고 그냥 자기가 인기를 얻는 과정에서 지금 단계 오기 전에 했던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고, 그러니까 장애인 비하, 여성 비하, 사회적 약자들 비하 발언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왜 논란이 안 됐느냐?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논란이 쌓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수길의 쉴드도 한계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 방송 규제법 2개 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거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한 거 그것만 통과되면 서수길도 보호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풍 휴가 간 거 철구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고무통에 들어가서 씻고 연보성이랑 무슨 뭐 전백이라는 그 사람이랑 막 온갖 하고 막 뭐 뿌리고 막 어린 여자한테 귀싸대기 맞고 침 뱉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한 당신 사고 쳤으니까 쉬어라.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번 철구 휴가는 화려한 휴가다. 별풍의 휴가다. 떠나요 별풍으로
아무런 고민하지 말아요. 갔다 오면 운영자들이 다 쉴드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생했다고 또 팬들이 위로 풍선 쏴주고, 그들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영구히 보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개그맨 최군 병역법 병적 관리 대상자.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연예인과 스포츠인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국가 혜택. 병적 관리 대상. 정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BJ 대상을 2번이나 받고, 그 다음에 최우수상을 한 번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얼마 전에 국방위에서 이거 통과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일사천리로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역관리 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및 체육인, 종합소득 과세표준별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 의무자 및 자녀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에 의거해서 이제 개그맨 최고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특별 관리를 병역법에 의거 병적 관리 대상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 해당 팀의 상시적인 스페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제 뭐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막 너무 기뻐하시던데 법이 통과됐네요 또. 그래서 법이 통과돼서 특별 관리를, 난 이게 더 기뻐요. 철구 휴기 그냥 시끄러우니까 정지 준 것보다 별풍 여행 보이는 것보다 난 이게 더 의미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번에 개그맨 최군이 병무청을 상대로 승소한 것은 병무청이 신체 검사를 할 때 심리 검사를 했는데 그거를 병역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안 했다. 그게 인정돼서 상급 현역 처분이 취소된 거예요. 병무청이 잘못한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다시 재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특별 관리 대상 법이 통과돼 버렸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예, 국가에서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서 이것만 했었는데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및 체육인, 종합소득 과세표준별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 의무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로 개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병무청에서. 근데 이제 병역법이 개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법률에 의거해서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 세 번째 재검을 받게 된답니다. 받을 겁니다. 최고는 세 번째 재검을 받는데, 그러면 최고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니죠. 분명히 지금 최군이 대법원 승소하면서 공개한 내용에는 이게 제대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근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악화되게 되면 군복무가 어려워진다. 이건 if거든요, 만약.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당장 군복무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치료해야 된다. 치료하고 노력을 하면 이게 되면 군복무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최군이 이전에 공개했을 때는 마치 지금 상황이 군복무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의사의 소견서를 보니까 지금은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한데 이 치료를 안 해서 이게 악화가 된다면 이 치료를 안 해서 악화가 된다면 군복무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군이 처음에 공개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양극성 정동장애와 약물남용, 인격장애 등 때문에 군복무를 하게 되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 공개된 내용에는
치료를 일단 필요한다. 병이 있는 건 인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는데 이걸 치료를 안 받을 경우, 악화될 경우에는 군복무가 힘들다. 조직 생활이나 이런 생활이. 이게 완전히 다른 해석이에요. 새로운, 저는 최군이 공지로 자료를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정말 새로운 것들을 다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이, 최군이 했던 재판이 최군이 3급 현역 입영 처분 재검받아서 나온 거를 취소하기 위한 거예요. 급하니까. 아니면 입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놓은 건데 다음 라운드는 병역법이 통과돼가지고 병적 관리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연예인으로서 수익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빼드박도 못하고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모든 정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관련 팀에서 집중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병무청의 병적 관리 대상 관리팀을 상대로 자료를 제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개그맨 최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음주방송. 양극성 정동장애는 음주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몸이 아파서 먹는 약도요. 술을 무리하게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악화되거나. 그래서 음주 방송을 하느냐. 어제도 하더라고요. 오늘 뭐 진짜 몇 시간을 방송하는지 필매랑 꽃님이랑 노래 부르면서 새벽까지 술 먹으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침까지. 음주, 흡연,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그 다음에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그러니까 방송을 했는데 저녁에 열었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한다. 이거는 분명히 병세가 악화되겠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6시간만 방송해도 요즘 막 헐떡거리는데 저녁에 열어가지고는 다음날 아침까지 날 때까지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3번째 재검 신체검사 받을 때까지 우리는 최군이 건강하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입원 치료나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그 병역 병적 관리 대상 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죠. 진단서 계속 받아가지고 계속 받는 겁니다.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약물 남용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저번에 행정소송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약물 남용은 이게 약사법 위반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약물 남용은 형사적으로 확인이 한번 해야 돼요. 그 약물 남용이 그러니까 그냥 어떤 약물의 남용이냐. 만약에 양극성 정동장애에 관련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을 해줬는데 그걸 제때에 안 먹다가, 그러니까 먹으면 뭐 일에 좀 지장을 주니까 안 먹다가 악화됐을 때 한꺼번에 먹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먹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는. 그런 판단력이 없는 상태는 분명히 아니니까 지각이. 그리고 만약에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제때 먹었는데 따로 구해서 먹었다. 이건 더 심각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여부가 둘 중에 뭐가 되더라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군의 주치의의 문제가 됩니다. 그 소송에서 진단을 해봤더니 약물 남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치의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환자면 주기적으로 소변 검사라든가 무슨 이런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약을 먹고 있는지 체크라든가 그런 거는. 근데 환자가 약물 남용을 하고 있는데 주치의가 몰랐다. 이거는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치의의 직무유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신과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약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소변 검사나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왜냐하면 정신질환도 신체가 안 좋아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화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치의가 그런 소변 검사나 이런 걸 해줘야 되고 그런 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면은 분명히 그건 자기 그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지금 저 유튜브는 해외 시청자용이에요. 이 5인용 뒷다리 같은 인간아.
이런 계산동 18번지에 건물 18채를 지어줘 볼 사람을 봤나. 자, 유튜브는 해외 시청자용이니까 화질 따지는 분들은 팝콘TV나 카카오TV로 와서 보세요. 내가 그래서 세 개를 방송하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세 곳에서 방송을 하겠습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유튜브는 로그인 없이 아니면 어디서나 아니면 해외 시청자용이에요. 그렇게 봐야지. 어디서 그냥 개구리 똥 싸다가 치질거리는 소리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저는 철구와 휴기의 정지보다 이 병역법 개정안이 할 일이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가 병무청이 이제 병역법이 개정이 돼서 연예인과 체육인을 병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포함시켜서 집중 관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거래할 곳이 생겼어요. 예, 병적 관리 대상 팀 병무청 거기하고 이제 연결되면 무적의 이제 이제 파워가 되는 거죠. 저는 자료가 있고 그쪽에서는 그 조사권이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약물남용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안에 반드시 형사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클린 UCC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감스트 일명 방송 노예 사건 참 대단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직원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그거를 또 감스트 팬들이 해냅니다. 쉴드 치는 거를요. 역으로 당한 사람이 잘못이다.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지요. 하지만 아프리카 TV의 여론 조작질은 놀라울 만합니다. 감스트가 다 인정을 했어요. 감스트가 인정한 것 중에 자기 직원 월급을 150에서 160 줬는데 방송에서 3, 400 줬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컨텐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했고, 두 번째 직원의 카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직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막 긁어놓고 제때 입금을 안 해줘가지고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카드가 정지됐는데 그것도 사실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직원인 23이라는 직원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가지고 계속 여자친구를 가지고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하고 막말하고 그래서 그 23이라는 직원이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계속했다.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감스트가 그랬다고. 이것만 해도 끝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23이라는 직원이 조선소에서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사고로 눈 하나가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명을 당했는데 난 더 충격적인 게 감스트가 사전에 얘기를 했대요. 야, 너 이 눈 실명한 거 이 장애 있는 걸로 내가 좀 방송 소재로 쓰겠다. 그 감스트 얘기는 뭐냐면 사전에 얘기해가지고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허락을 받는 게 더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상대방의 치부잖아요. 그게 장애가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불편함이 있는데 실명을 당해서 그것도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근데 그걸 가지고 야 내가 방송 때 사람들한테 웃기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 실명당한 장애 그거를 내가 좀 이용 좀 할게. 그러면 직원이잖아요. 그 사람은 갑과 을구한 게 아닙니까? 대표와 자기를 고용한 사람 고용주와 단계인데 방송을 위해서 그것 좀 웃기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놔뒀는데 계속 그걸 장애를 자기가 콘텐츠 삼아가지고 하다가 작년 말부터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눈이 이제 이게 무리를 하고 좀 거주가 안 좋으니까 그 눈이 악화가 된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악화된 거 알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는데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약을 넣어도 안 되고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직원이 그걸 계속해서 악용해서 장애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컨텐츠를 삼아다 했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감스트 일부 팬들이 뭐라고 쉴드를 쳐주냐면 아니 자기가 장애가 있는데 왜 그거를 이용하라고 허락을 해줬느냐. 그래놓고 나중에 난리냐. 이게 사람입니까? 아무리 감스트를 아끼고 감스트 팬이라고 해도 아니 직원이고 월급 받는 직원이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일을 시키면 해야 되는 직원인데 그 월급을 주는 고용주 그 감스트가 야, 너 그 실명한 거 내가 좀 이용을 할게. 괜찮지?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직원으로서 시골에서 그것도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돈 받고 있는데 근데 그걸 말한 사람을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락을 받은 사람 자체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걸 지금 실드 쳐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왜 지가 빌려줘가지고 아니 자기 월급 준 사람이 야 나 지금 컨텐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카드 좀 빌려줘봐. 그 신용카드로 긁어버리고 제대로 입금 안 해줘가지고 신용 하락하고 정지되고 연체돼서 아니 그거를 실드를 나는 어떻게 쳐준지 모르겠어요. 그 직원을 막 욕한다니까? 왜 그거를 당했냐고. 우리가 보면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이 이제 길을 막 걷고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한테 뻑치기를 당했어. 근데 경찰이 아니라 주변에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던 애 와가지고 야 네가 가방을 잘 챙겨야지. 네가 가방을 이렇게 설렁설렁 메고 가니까 뻑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거를 지상파나 케이블로 적용하면 확 달라집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 들었었죠. 신동엽이 토크쇼를 진행해요. 신동엽이 토크쇼를 하는데 강원래가 출연을 합니다. 근데 신동엽이 그 방송 녹화 전에 저기 강원래 씨 내가 재미를 위해서 당신 그 다친 거에 대해서 희화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쉴드를 칠 수가 있을까요? 신동엽은 끝이에요. 제작진이든 신동엽이 했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팬이 많아도 연예계 생활 끝이라고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그 장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저 안경 쓰고 일어나서 안경 찾고 이게 하는 것도 막 귀찮다 닦아야 되고 막 겨울에 난방 되는 곳으로 들어가면 뿌얘지고 이것도 불편한데 실명이 돼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막 아프고 그런 사람한테 그거를 방송에 이용하겠다고 허락받는 것 자체가 나는 2번 죽이는 거다.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희화했을 때도 100번 1000번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인데 나는 허락받았다.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나는 철구 슈기 사건도 큰 사건이지만 감스트 난 이 사람 진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사람 그 강력한 제재 주지 않으면 최소 1년 이상은 방송 정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람을 지속적으로 옆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 생활하는 곳이 방이 2개입니다. 근데 하나는 스튜디오로 쓰고 하나는 진방으로 써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실에다가 뭐 깔아놓고 거기서 생활하고 집안일 다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도대체 이런 BJ를 어떻게 대상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대상 줄 때 이경규나 신동엽이 사업하면서 직원들 그렇게 대했다고 하면 대상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난 더 충격적인 거는 이거를 쉴드를 치려고 하는 거죠. 왜 네가 당했냐고. 그 사람이 오죽 억울했으면 그냥 묻고자 했는데 오죽 억울했으면 여자친구까지 욕을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까지 욕을 하고 왜 뭐 촬영하는데 와서 도와줬냐고. 공과 사는 구분 아니 그 232라는 직원이 도저히 혼자서 일을 다 못하겠으니까 그것도 일요일날 했어요. 추가 그 일당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주말인데도 쉬는 날인데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겸사겸사해서 했는데 그거 왜 왔냐고 따지더라고 감스트가. 허락받고 오라고 했냐고. 그게 진짜 정말 저도 많은 이제 컨텐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또 시청자도 참여하고 방송을 했지만 이건 정말 넘어서는 안 돼요. 난 이제 검색어에 감스트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또 묻으면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잘못했대요. 무릎 꿇어.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인터넷 방송은 자기의 심장 같은 거다. 그래서 그만둘 수는 없고 7일 있다가 하겠다. 정말 나는 진짜 저도 인터넷 방송을 19년째 하지만 7일 있다가 하겠다. 그 지금 자기 직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갈취 아닙니까? 직원의 카드를 자기가 대표로서 쓰고 제대로 입금 안 해가지고 신용등급 하락하고 정지되고
그 다음에 월급도 150에서 160 줬는데 300, 400 줬다고 그러고 뻥치 거짓말하고 그 여자친구를 방송의 소재로 이용해가지고 장난치고 그리고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군대에서 다친 그 아픔인 그 실명된 눈을 가지고 장난치고 방송에서 허락받았으니까 됐다 그러고 정말 이런 인성이 제로인 BJ는 반드시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휴가 갔다가 다시 복귀한답니다. 다음 주 금요일쯤에. 절대로 복귀하면 안 되고 휴기도 그렇고 철구도 그렇고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BJ 까루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유튜브에 그 까루가 짐 캐리가 자기 그 방송 장비를 건드렸다고 그 쌍욕을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몇 달 전에 까루가 방송 천재 까루입니다. 까루가 아프리카 TV 파트너 BJ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일괄적으로 까루, 철구 등 휴기 등 자기 그 소속돼 있는 그 BJ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채널이 뉴커 채널이 지금 생방송 채널 닫혔었어요. 저희는 언론사거든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시사 보도 영상에 대해서는 허용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검찰 판단도 그렇고 법원 판단도 그렇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시사 보도 알 권리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아프리카 TV MCN 관리자가 무더기로 신청을 했고요. 까루 짐 캐리 그 갑질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돼서 다 풀렸어요. 제가 아프리카 TV 연락을 했거든요. 거기서 잘못 인정하고 다 풀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까루가 또 그걸 신청을 한 겁니다. 자기가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보도된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근데 그거를 저작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알면서도 했고 제가 그 본인 메일과 MCN 요거 메일로 2차례나 보냈습니다. 확인도 안 해요. 이거 뭐 고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다음 주 중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아프리카 TV MCN 팀에서 자기들이 잘못 신청을 한 거다라고 인정해서 다 풀린 건데 이거를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악의적으로 다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일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BJ 까루 짐 캐리에게 쌍욕 갑질 논란 이건 기사에 포함된 보도 영상이거든요. 거기에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보도 영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전에 세야라는 지금 남자 BJ 있죠 비글즈에 걔가 그 BJ가 또 이전에 신청을 했다가 그게 또 기각이 됐습니다. 이 현장에서 그때 업무방해로 고발하려다가 한번 참았고 파트너 BJ가 아니거든 제가 알기로는 세야는. 그래서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까루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 언론사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업무방해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저격하는 분명히 저희가 언론사고 보도 영상인지를 알면서도 분명히 이제 나중에 소송하면 몰랐다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소장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건 사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시청자 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What's up, what's up? BJ 유신 쇼, come on. 유신 쇼. 유신 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음악 잘못 들었다. 왜 이 음악이 나왔지?
이런 쭈꾸미. 이 음악 아닌데 어디 갔어 음악? 아 이게 섞여버. 이런 쭈꾸미 같은 이게 BGM이 섞여 있어가지고 아 나 짱. 아 짱나네. 김PD 너 해고야. 대표님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준다.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2부 시청자 의견. 네, 050-2323의 5549번으로 여러분들의 맞죠? 전화 받겠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자, 팝콘TV에서 운전의 김기사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 그 오프닝송 뭐 유신쇼 이거는 저희 애청자이신 코 작곡가님이 이 작곡을 해주신 겁니다. 현직 유명 작곡가분이십니다. 네. 힌트로 말씀드리면 뭐 OST나 이런 걸로 엄청나게 유명하신 이름만 얘기하면 어머나! 놀랄만한 현직 유명 작곡가분이 코 작곡가님이 무상으로 재능 기부로 작곡을 해주셨고 아름다운 밤 이거는 코 작곡가님 작곡 유신 작사 그다음에 노래는 가수들 실제 앨범을 낸 가수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코알파라고 그 히든싱어에서 히든싱어 김범수 편에서 1위 했던 그 가수고 그 다음에 아까 좀 그 전화음 그건 이제 뚝뚝이라고 저희 출신인데 현직 앨범을 냈던 가수입니다. 최근까지 활동했던 그래서 상당히 퀄리티는 높고요. 근데 이제 아름다운 밤 그 작사를 제가 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있다는 점. 자, 전화 050-2323의 5549번입니다. KT 평생 전화번호고요. 안심하고 전화하시고 별도 요금은 없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전화를 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패드립, 색드립, 욕설,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에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목소리 크게 하시고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꽃딱딱이요. 네? 꽃딱딱입니다. 코 딱딱이요? 네. 어디가 딱딱하다는 얘기? 뭐 머리통이 딱딱하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디가 딱딱? 자, 저 매일 장문 전화하는 사람인데. 아, 장난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네, 전화 배틀 할 때. 야, 경찰서 가야 되겠네, 그러면.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의견 말씀하시고요. 그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까른 분이 그 김캐리 욕한 거. 네. 그거 유튜브로 봤는데. 네. 그 한 번 건든 거 가지고 좀 멀어가는 건 좀 심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참 웃긴 게요. 한 번 네. 건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 네. 똑같이 아프리카 TV BJ입니다. 짐 캐리도 네, 몇 년 맞아요. 동안 방송을 했고요. 근데 네. 장비를 만약에 손대서 기분이 나빴으면 방송을 끄고 있다가 나 이거 불쾌했다. 앞으로 손대지 마라. 아니면 귓속말로 얘기해도 되고. 네. 근데 다른 그 BJ들이 건드렸을 땐 욕을 안 했어요. 네.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짐 캐리가 만만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쌍욕을 아니 짐 캐리도 네. 그 집에서는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팬들도 네, 있고. 맞아요. 근데 방송을 그 이후에 짐 캐리가 방송을 꽤 오래 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안 되죠. 한 번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인드가 잘못된 거고 그거는 인격 모독이에요. 수천 명이 그래도 천 단위가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 장비 허락 없이 건드렸다고 그것도 뭐 19세를 건드렸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네. 술을 다 치우고 19금을 푸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술을 안 치우고 19금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네. 쌍욕을 하는 거 꺼놓고 뭐 욕을 하든 뭐라든 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네. 보는 앞에서 술 다 치우고 나서 19금 잠깐 풀었다고 해서 그걸 쌍욕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 욕이 얼마나 심한 줄 들었었어요? 나는 어떻게 파트너 BJ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쌍욕을 할 수 있는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 두 분 거 다 방송을 봤거든요. 네. 근데 김캐리 분도 좀 맞짱 같은 거 그것도 몇 번 하긴 했지만 좀타 BJ 까룬 분도 너무 욕으로 너무 한 건 좀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만졌다고 그렇게 욕 먹을 거면은 만약에 뭐 갖고 네. 좀 어디로 갔으면은 욕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면 좀 공개를 해드리면 네. 그 더 중요한 거는 BJ 간담회에서 강의까지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이 네.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짐 캐리에게 19금 껐니? 그러니까 짐 캐리가 술 안 나오게 했다니까. 존나 열받네. 너 지금 1분 동안 조용히 해. 1분 동안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잘 아시죠? 제가 제 장비 건드는 거 존나 싫어하고요. 특히나 19금 풀었다는 것 자체부터 이 삐리리는 개 삐리리입니다. 지금 19금 걸렸죠? 존나 미친 새 삐리리 아니야. 남의 방송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19금을 풀어? 또라이 아니야? 아, 씨 삐리리 아프리카 방송 7년 했으면 뭐해? 나는 1년차 BJ를 보면 아까 새로움이 봤지. 별풍선이 중요해? 씨 삐리리 새 삐리리야. 지금 중요해? 지금 별풍선이 이 삐리리 씨 삐리리 똥오줌 못 가리네. 한 달밖에 안 된 BJ 새로움이 하는 거 봐봐. 그러니까 삐리리 그냥 연륜이 똥 삐리리로 처먹겠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어디 씨 삐리리. 네. 네가 선배라며? 아, 씨 삐리리. 제가 7년 했는데 까루 형님 9년 했죠. 10년 다 됐는데 말로만 조 삐리리 씨 삐리리. 어디 선배가 방송하는데 19금을 함부로 건드려. 십장생이 너 존나 가서 반생의 삐리리야. 어디 함부로 건드려. 내가 삐리리 셀카봉을 건드려도 민감한데 라며 2,000명 앞에서 욕과 모욕을 줬습니다. 심지어 파트너 BJ이면 아프리카TV 직원이거든요. 계약을 한 직원이거든요. 스톡옵션 받을 수 있는. 네. 그리고 BJ 간담회 가가지고 강의까지 그때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재도 안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아, 좀 그분도 좀 제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싶으면 이거는 제재를 안 줬고 또 뭐 미국에서 방송한다고 해가지고 카메라 켜놓고 샤워하다가 그 속옷만 입고 특정 부위가 부각되는 게 나갔어요. 그것도 제재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 아프리카 TV가 파트너 BJ들에 네. 대한 관리를 개판 5분 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를 지금 계속 저격을 하고 있다는 영상을 돌아가면서. 예. 네, 더 하실 네. 말씀 없어요? 아, 또 있거든요. 네, 빨리 저도 왜? 인만개는 잘 안 부는데 예. 볼 거 없어갖고 인만개 가니까 사람들이 또 그 타 BJ 있잖아요. 치읓 기읒 BJ요. 철구라고 얘기하세요. 예. 아, 예. 아, 이게 또 그 사람이 듣기에는 좀 싫어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했거든요, 제가. 뭔 소리? 최고라고 얘기 안 하고. 저 여보세요. 여보세요? 쉬세요. 아, 예. 자, 본인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050-2323-5549번을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자기가 할 말을 좀 정리해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시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아, 예. 이게 지금 방송보다 늦네요. 아, 예. 물리학자예요. 당연히 방송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인터넷 거쳐가니까 느리지. 아, 예. 방송 소리 줄이라니까요. 예. 정신 못 차리네. 예. 저는 방송 소리 줄이라고요. 예, 좋습니다. 네. 저는 유신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유신님 국회 기자. 자, 자기 소개부터 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 저는 서울 사는 30대라고. 뭔 본인이 무슨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나이도 얘기를 못해요? 방송 소리 줄이라니까 이런. 아니,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줄인 게 아니라 예의가 중요해. 다 어디 사는 몇 살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뭔
박근혜 비선실세야. 본인이 차은택이에요. 유신 김기춘이야. 알겠습니다. 유신이 지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몇 살이냐고요? 몇 살? 예의를 안 지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몇 살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왜 예의를 안 지켜? 다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룰인데 왜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계속 존댓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예의를 안 지키는 그게 거예요? 아니라 제가 어디 사는 몇 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예의라고요. 저희의 저는 서울 사는 30대입니다. 30대 맞을래요? 아니 그 30 몇 살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뭔 차이야 그게? 아니 그 나이를 밝히는 게 왜 예의예요? 그런 아니 법이 그 본인이 없어요. 무슨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되네. 본인이 방송 소리 줄이라고 이 줄자 꼭다리 같은 인생가다. 아니 저는 그 유신님한테 이거 방송 소리 안 줄이네. 끝까지 안 줄이네. 아니 저는 유신님을 좋아하고요. 아니 사랑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방송 소리 아니, 그게 아니고 방송 소리 네, 음소거하고 진정한 어디 네, 사는 네. 몇 살만 하면 끝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 흥분을 하세요? 흥분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랄 댄스 아니 말하더라고. 나이를 밝히는 게 이렇게 지금 흥분을 할 만큼 중요한 얘기냐고요. 방송 나이를 소리- 밝히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방송 알겠습니다. 소리도 예. 안 줄이고 예. 기본적인 아니, 룰인 방송 소리 줄였어요. 안 줄여가지고 계속 줄였어요. 지금 들렸잖아요. 중간에 켰다 지금 아니 왜냐면 제가 말하는 게 안 들리니까. 본인 얘기하는 걸 본인이 왜 들어? 지 귓구멍으로 들리는데. 쏘리. 네. 소리- 아니, 완전 지금은 완전히 줄였어요. 자 닉네임 코 소리. 아니 본인 소리는 본인이 듣고 있는데 상대방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그 소리를 네가 왜 들어요? 자기 소리를.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만 지 목소리를 지가 왜 들어? 실시간으로 말하면 되지. 예. 예, 자 어디 사는 몇 살이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30대가 해주세요. 진짜 아니 고집세. 나이를 먹으니까 나도 간첩이에요? 간첩이냐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본인이 무슨 부끄러운 그게 아니고 그가 몇 살이냐고? 30대 중반. 중반 같은 소리가 있네. 아주 그냥 똑바로 얘기 안 네. 해요? 아니 그 정도로 퉁치고 넘어갑시다. 왜 그러세요? 아 중반이면은 35, 6 중에 하나고만 그게 뭘? 35이라고 하죠 그럼. 헐. 와 아니 그 나이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자 닉네임 코콜. 네, 살다가 내가 지 나이로 코라는 인간은 지 나이로 아, 콜. 예, 알겠습니다. 마이콜 아니, 저는 꼼꼼하게. 이제 살다 지 나이로 코라는 인간은 내가 살다 참 질문할 게 하나 있어. 질문하세요. 지금 국회 출입증 받으셨다고 저는 이게 네 여기 있습니다. 저 국회 네, 출입 그 기자증. 기자증. 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법상에서 네. 그 등록만 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그 일정 수준만 갖추면 요즘에는 언론사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저기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나 기자가 할 수 있어요. 자 아무나. 코콜님. 그럼 네가 가서 한번 등록해 보세요. 자 일단 등록하려면은요. 아니 그거는 몸빵. 들어보세요. 등록하려면 아니, 여보세요. 얘기를 제가 들으세요. 말하는 주고 거는- 받으세요. 간첩이에요. 왜 혼자서 전신을 날리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 그 언론사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을 하려면은요. 첫 번째 자기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사무실 임대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 당연하죠. 첫 번째. 당연하죠. 자, 두 번째 기자가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고용계약서 써가지고 자기 기자를.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그 바지 기자. 자, 또 하나입니다. 언론사들이 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또 하나입니다. 지라시 언론사들이. 또 하나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를 구축해. 그러면 여보세요. 얘기를 끝까지 그러면- 들어. 아니 그러면 그 기자 3명에 대한 얘기를 그 끝까지 자격은 누가 듣고 할 거예요? 얘기하시라고요. 이 또 이러미 같은 사람아. 말씀하세요. 네. 그냥 자,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인터넷 신문사 사이트를 구축해 가지고 기사를 다 채워놔야 됩니다.
그걸 예, 그다음에 그냥 꾸준하게 예. 업데이트를 해. 그러니까 본인이 이 지금 인터넷 데이터나 신문사가 아니야. 인터넷 자 들어보세요. 인터넷 신문사가 만드는 게 쉽다고 그러는데 절대 쉬운 거 아니고요. 저 그거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서류 떼고 막 이것저것 하고 준비하고 하느라고 그 기준 맞추느라고. 그거는 유신님 개인적인 얘기죠. 아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인터넷 신문사 아니, 얘기하고 아니, 있잖아요. 아니, 언론사 아니, 얘기하고 아니, 있는데 예? 그리고 국회 신문사 만드는 게 자 그래요. 그리고 본인 개인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국가가 무슨 무슨 본인이 만만한 것도 그냥 아니고. 혼자 가서 인터넷 신문사 만들면 된다면서요. 유신님, 어? 이 오렌지 반품 상자 같은 사람아 본인이 바꿔 아니요, 쉽다고 아니요. 아니 개나 소나 가가지고 인터넷 신문사 등록 쉽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하고 있네. 어? 유통기한 제한 고등어 반토막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알겠습니다. 뭘 알겠습니다.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럼 또 다음 의견 말해보세요. 그리고 국회 그 등록 기자 하려면은요 언론사가 3년 이상 돼야 되고요.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하고 나서 담당자가 허락을 해줘야 등록이 되는 겁니다. 아시고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네. 이 사람 좀 갑자기 너 당이 떨어졌어요? 이분이 또 저기 뭐 박근혜 무슨 아니 당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아 당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통화 중 당 떨어져. 예. 한국의 이 미개한 제도에 대해서 네. 그 할 말이 없고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아니 인터넷 갑자기 아까까지 대들더니 힘이 아니, 쭉 그러니까 떨어. 네이버나 아니 갑자기 네이버나- 말투가 아니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네이트에 이렇게 그 연예인 기사 파는 인터넷 언론사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3개월 전 것도 3개월 전이에요. 홈페이지에 리뉴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쓰레기 리뉴얼 같은 언론사들이 됐잖아요.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언론사가 아니, 그런데 알겠습니다. 뉴코는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아니, 주소 찍고 들어가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는 유신 아니 너 뭐 너 안 좋은 문자를 받았니? 어쨌든 저보세요. 저는 유신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뭔 소리야? 왜 사람 고백에 느닷없이? 아니 사랑 고백이 아니고요. 그냥 아니 저를 좋아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아니 이쯤에서 마무리합시다. 화이팅. 뭐야? 아니 목인님 아시면서 왜 그래요? 뭘 아시면서요? 화이팅. 유신님 유신님 화이팅이면 아니 서로 좋은 마무리지 왜 그러세요? 아니 코콜님 네네. 많이 안 좋으신가요 건강이? 아니요.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제가 아가리를 털면은 더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러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화 주신 분 제가 네, 보기에는 아니, 저 유신님.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병적인 문제가 발거든. 약 드세요. 네. 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병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약을 좀 당 떨어졌으면 빨리 가서 약을 좀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으로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다 왜 이래? 자 여보세요. 예, 반가워요. 저 여보세요. 수화에 가까이 대시고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수원에 23이요. 수원의 23살. 예. 네, 의견 주시죠. 최군이요. 예, 최군이요. 머리가 아프신데, 더 아프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최군이 머리가 아픈데 유신이 머리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군 두통의 원인은 유신이다. 자, 아니, 머리가 가뜩이나 아픈 사람은. 자, 닉네임 코두통. 자, 최군의 두통의 원인은 유신이다. 최군이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아니, 정동성 장애 있잖아요, 그거. 예, 예. 정동성 그 장애는 장애 두통이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아니, 그거를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두통이잖아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요. 뇌가 아픈 사람은. 뇌가 아픈 게 아니라니까. 정신적인 거는 뇌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냥 뇌 아프다 그러면 뇌질환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아픈 사람은 더 아프게 해가지고 예. 군대를 진짜 못 가면 어떡합니까? 가만 그냥 냅둬야지. 냅뒀는데 군대 안 가면 어떡해요?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 냅뒀다가 군대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계속 내가 괴롭히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으니까 자제를 해라.
나 괴롭힌 적 그렇죠. 나 괴롭힌 적이 없는데 의혹에 대해서 취재하고 밝히는 게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이제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니 본인 말대로 하면 JTBC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계속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보도하고 막 비판하고 하는 게 박근혜 최순실을 아프게 하는 건데 그럼 손석희도 나쁜 사람이네? 아 근데 걔네는 머리가 안 하고 머리는 중요하잖아 사람한테. 이 중요한 부위를 자꾸 아니면 유진님 그 우리 남자 중요한 부위 있잖아요. 여보세요,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아 남자 그 아픈 부위 있잖아요. 아, 남자 아픈 부위라면은 치질이요? 예, 그쪽 아픈 부위를 예. 뚜껑으로 맞았는데 발로 또 차면 어떻게 아이, 그건 비유가 안 맞죠. 저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취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연예인 하지 말아야죠. 아 근데 지금 현재 일단 아픈 거는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픈 거는 사실인데 그게 네. 아픈 거에 정도가 있잖아요. 군대를 못 갈 아니, 정도로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그러니까 나도 아파! 사람이잖아요. 최군만 아파! 나도 아파! 나 지금 환자잖아요, 일단 환자. 나도 환자야. 아파. 눈 떨리고 막 불면증에 너 같은 사람 전화해가지고 상대해줘야 되고 정말 나도 아파. 아 그러면 전대 안 하면 되잖아요. 뭘 안 하면 된다고요? 전화 데이트 안 하면 되잖아요. 아, 전화 데이트만 안 하면 된다? 예. 꺼져. 네, 정답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졌네요. 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KT 평생 전화번호고 안심하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요금은 없습니다. 050-2323-5549번 채팅창에 좀 쳐주시고요. 자, 오늘은 네, 여보세요. 자, 오늘이죠. 토요일 촛불 집회에 참석합니다. 유신과 함께 촛불 정모하실 분들 오늘 오후 2시까지 청계광장 탐앤탐스 블랙 커피숍에 오시면 되겠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만 주시면 돼요. 메일로 연락처만 주시면 제가 연락을 해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소리가 다들 예사롭지가 않네요. 자기소개요? 예, 경기 군포 사는 29입니다. 군포에 사는 29. 예. 네, 소화기 가까이 대시고 의견 말씀하시죠. 예, 최근 병적인 문제 군대 관련돼서 근데 재판에서 지셨다면서요. 그거. 자, 닉네임 코 그거. 예, 제가 재판에서 진 게 아니라요. 예, 최군이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거해서 그 신체 검사를 할 때 심리 검사를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승소를 한 거고요. 예, 예, 제가 진 게 아니라요. 병무청이 진 거죠. 제대로 절차에 따라 신검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앞으로 군대 신검 받으면 군대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핵심 포인트는 예. 다시 재검을 받을 건데 분명히 최군은 예. 행정소송에서 다루었던 자기가 아프다 이런 내역을 제출할 건데, 제가 분명히 최군이 자료 제출한 것 중에 확인된 거는 치료가 필요하다, 아프다. 근데 이게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치료를 안 받을 경우에 악화될 경우에는 군생활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다음 재검 때까지 최군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예. 그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국 받고 이국 받고 갔다 왔는데, 근데 병장 때 제가 정신적인 문제 좀 생겨가지고 의사사 제대했거든요, 솔직히. 그거 의사사. 저기 뭐더라. 네. 참 군생활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주로 쓰는 말이 그거 저기 뭐더라. 세 단어를 쓰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렇게 쓰면 바로 귀사대기죠. 충성! 그거 저기 뭐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명사를 쓰셔야지. 대명사를 쓰다. 닉네임 제가 또 레전드 닉네임 지어드립니다. 코 대명사. 네. 예. 지칭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거 저기 뭐더라. 추상 대명사를 쓰시니까. 예. 예. 하여튼 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뭐 군생활 하다가 다치거나 아파서 제대하는 거는 절대로 욕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예. 그 군복무 하다가 다친 거. 항상 그거 방송 잘 보고 있고. 예. 예,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 대명 다음에는 코 대명사라고 하면 알아들을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 이 세 단어면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거 저기 뭐더라. 정말 다양한 개성을 가지신 분들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네, 서울에 26이요. 서울에 26. 네, 수화기를 가까이 잡아주시고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소리가 네. 좀 유진님, 예, 근데요, 예, 그, 채군 그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이번에 이제 검사가 그렇게 나와서 막 공지를 그렇게 올렸는데, 예, 이제 유신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다시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재검을 다시 정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예, 네, 근데 그 채군은 그 재검 받는 동안 네. 치료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네, 뭐, 흡연, 음주, 뭐, 과도한 스케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하면은 병역 기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피- 지금대로 계속하면? 기피의 판단은 그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의혹은 네.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분명히 그 저번에 소송할 때, 절차상의 하자 네. 소송할 때, 분명히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고 제대로 치료받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근데 치료를 안 해서 악화되면 군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데 음주, 흡연, 과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나 방송인이기 때문에 방송해야 된다. 하지만 방송을 굳이 그렇게 몇 시간씩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몸이 아픈데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 뭐 저녁이나 밤 시간대 하고 새벽에는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정말 피할 수 없는 사회생활 하니까 술자리에 가면 술을 자제하고 뭐 한두 잔 정도 이 정도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데 의혹이 이제 되게 본인은 이제 판정 받은 대로 실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솔직히 이 정도 치료를 받는 중이면 방송도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만약에 군대를 갈 의지가 있다면 활동을 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활동을 일단 중단하고 치료에 집중해서 나으면 더 활동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차라리 이 양성 정동 장애가 입원 치료가 효과가 있대요. 그다음에 완치가 가능하고 뭐 100%의 완치라는 건 없습니다. 뭐 90몇 % 하더라도 많이 개선되면 충분히 군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병력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이지 최전방에 가기는 원하죠. 왜냐하면은 그런 병력이 있는데 거기 최전방은 항상 민감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후방에서 근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최전방만 아니면 그러니까 폐쇄적이거나 최전방 같은 경우 막 교대로 막 GP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나 통제된 군대는 다 통제돼 있지만 근데 이제 후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긴장감이 그래서 그런 복무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모니터링을 해왔으니까 생각입니다. 근데 유신님, 오늘 이제 유신님이 언급하신 철구 있잖아요. 네. 철구, 뭐, 휴기, 강투, 이제, 최근에 이제 사건이 많이 터졌는데. 네. 이제 BJ들이 이제 만약에 정지를 당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다른 방송국, 팝콘 TV, 다음 파서 또 이동해서 또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이미 방심이나 이런 쪽에 얘기를 했고요. 그건데 규정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플랫폼에서 정지를 되면 그 정지 기간에는 똑같이 유효한 걸 한다. 요거는 이제 방송통신법의 그 시행령을 고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입법부 통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노력을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행령에서 규제를 받고 저 개인방송 제재법이 나오면 그 시행령을 고쳐서 이 효력은 해당 기간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플랫폼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TV나 유튜브나 트위치 TV도 국내에서 일단 국내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정하게 되면 대부분 해외 업체들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클린 캠페인 이제 활동하시는 유신님 혼자신가요,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담당을 하는 사람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저고 나머지는 클린유씨 멤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제보를 맡아서 해주시죠. 예. 그래서 뭐 사건 제보 말고 이제 유신님처럼 이렇게 맞서서 돈을 안 주는데 누가 하니?
돈을 안 주는데 누가 해요, 유신? 돈을 안 주는데 누가 해요? 새로운 BJ가 이제 생겨서 유신님처럼 똑같은 크리스페인 이제 회원으로 활동해가지고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20만 명 중에 한 명 있는데 뭘 바래요? 솔직히 유신님 같은 분 10명만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제재시킬 수 있는 거 인정? 자, 닉네임 코열명. 코인정. 코열명입니다. 코인정. 자, 유신이 몇 명이요? 유신님 10명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유신이 지금 10명이 클린시 다 지킬 수 있잖아요. 10명이면 클린 캠페인 대박. 아니 저 왜 10명도 아니라 5명, 5명만 있어도 진짜 인터넷 세계가 바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예. 솔직히 이제 유신님 방송 이제 오래 보다 보니까 예. 좀 그냥 사고 사건 많으니까 좀 저도 유신님 같이 이제 좋은 일 좀 하고 싶은데 네. 돈은 없고 지금 7년생이라. 근데 제보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제보해 주시고 신고하시고. 예, 근데 제보는 이제 제가 유신님처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취준생 하고 나서 하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아니면 시간 날 때 저희 스튜디오 와가지고 저 고양이 똥이나 치워주세요. 진심 저 고양이 좋아해요. 고양이 좋아해요? 고양이 좋아합니다. 예. 네. 고양이하고 유신 중에 누가 더 좋아요? 고양이가 더 좋죠. 유신보다 고양이가 더 좋다? 아니 이제 외모만 따졌을 때. 외모. 그럼 다른 게 또 따질 게 있나요? 그러니까 유신 대 고양인데. 그러면 유신이 고양이보다 나은 점은 뭔가요? 이제 고양이 외모는 일단 고양이가 똑똑하죠. 똑똑하다. 예, 말 잘하고. 말 잘하고. 솔직히 뭐 신랑감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저는 그리고요. 예. 유신님 방송 보면서 이제 유신님이 뭐 기사 이런 거 쓰고 막 거기다 막 안 좋은 막 글 쓰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은 자식이 똑같이 그렇게 해봐야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천박하고 추잡스럽습니다. 진짜. 자, 코열명님. 네. 네, 본인 같은 그 취준생이 10명이 있으면 네. 때릴 것 같아요. 자. 지금 비하하신 겁니까, 취준생? 비하한 게 아니라요. 네. 고헬.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수작 떨지 마시고요. 고양이보다 외모에서 뒤진다는 건 참 살다 처음이네요. 예, 외모에서 고양이. 여보세요? 요. 나는 반스만 입고 궁둥이만 박박 긁으면서 유신쇼를 보지. 전화해서 할 말도 없어. 내가 즐겨보는 건 철구와 신태일. 내 인생도 그 방송 같아. 웃지 마! 유신님 안녕하세요. 예, 닉네임 코 배경음악. 네. 예. 의견 주시죠. 유신님 네. 시어머니 수발에 효자면을 면을 효부 없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 병수발에 효부 없다. 예.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줄소송을 당하면은 네. 웬만하게 버티는 사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유신님이 이제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근데 있는데 뭐 한 승률이 한 95% 정도는 돼요. 피소송에 대해서. 승률이 95%나 되세요. 근데 예. 그게 장기간으로 그게 싸움이 되면은 힘들죠. 그 과정에서 나가는 돈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출까지 받았죠. 근데 그거는 승소 받으면 그럼 다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배상 받는 건가요? 승소해도 이제 줘야 받는 거죠. 안 주면 또 그건 민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소송하고 또 소송하고 또 소송하고 또 소송. 아이고 예. 그래서 대부분은 힘드시겠네. 이제 작은 소송은 안 받고 그냥 끝내죠. 이겼다는 의미로. 저기 미디어 몽구 있잖아요. 예. 미디어 몽구가 보수단체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예. 3년 6개월 만에 무죄를 받았는데 예. 예. 또 소송을 당했대요. 근데 유신님께서 그 순한 사람이 그 사람 예. 욕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건 현장에 가서 그냥 조용히 찍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미디어 몽구는 1인 미디어에서. 예. 근데 그 사람이 고소할 게 뭐가 있다고 난 고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걸려서 무죄 받아도 그거야 뭐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엿 먹어봐라고 이제 고소하는 거고 유신님도 그렇게 많이 당하시잖아요. 네.
유신님 근데 네. 평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제 해보겠다 하는데 민변에서는 이제 유신님 같은 케이스는 잘 이렇게 변호를 안 맡아주지 않나요? 사건이 안 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시민 사회 활동하다가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그 저는 대부분 이제 뭐 명예훼손이다, 모욕이다, 뭐 이런 피소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변이라든가 인권 변호사들은 그런 사건에 이제 아무래도 집중하게 되죠. 유신님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집문서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서 보내달라고요? 네. 아니면 오셔서 여기서 고양이 똥 좀 지어주시거나. 고양이가 똥을 얼마나 많이 싸길래. 자, 고양이가 좋아요? 유신이 좋아요? 고양이가 좀 더 좋죠. 살아. YTN 뉴스 속보입니다. 고양이가 좋아서 고양이와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고양이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우까까 야오. 나는 반스만 입고 궁뎅이를 박박 긁는 사람. 맥주 한 잔 먹고 이슈쇼에 전화했어. 나는 웃기기에 상대 우까까. 유신님. 네. 헤드샷! 우까까 좀비가 제거되었습니다. 우까까 좀비가 제거되었습니다. 탄환을 장전하십시오. 자, 유신쇼 온라인 게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수작 떨면 바로 이렇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수원 사는 28살입니다. 수원의 28살이요. 28살. 자, 의견 네네. 주시죠. 아, 다름이 아니라, 철구 방송 보고 나서, 네.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에요. 네.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자, 닉네임 차상위, 코상위. 네, 차상위 계층이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도시락 뭐 그런 얘기를 봤거든요. 허걱! 네? 네? 아니, 지금 이 순간 언노운스님과 함께 저에게 그 팝콘 TV에서 고급 핸드백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게 1000개짜리 핸드백. 이게 이제 팝콘 TV의 럭셔리 아이템이라고 이게 후원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하다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와서 고양이 똥 치워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유신님께서 되게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응원차 전화 드렸어요. 잠깐만요. 저 적어드리고요. 응원차. 네네. 언노운스님 1000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금하트가 붙고요. 지금 통화 중에 뭐 바쁜 건 없죠? 네네, 바쁜 건 없어요. 한가한 것 같아요, 딱 봐도. 아니, 근데, 예. 일단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갖고, 좀 많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게, 마음이 많이 안 좋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언노운스님께서 코너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코너는 3회가 누적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자꾸 하는데 이제 본인은 철구가 비하한 그 단계, 그러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느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저희 집도 어렸을 때부터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하도 그냥 그 자비가 많아서 월급을 다 친구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어머니가 좀 직장이 이제 공사 다닐 정도면 그때는 상당히 중산층 지방에서 중산층이거든요. 공사 다닐 때면 공기업 다닐 정도면은 뭐 다 나오거든요.
보너스 뭐 가족 수당도 나오고. 근데 그 돈만 모았으면 저희도 그 지방에서 아파트도 사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유니세프 정신이 있어가지고 월급 날만 되면 다 그냥 퍼주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주고 뭐 사달라면 사주고 집에는 그냥 한 10만 원만 갖다 주니까 10만 2만 참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교수님도 네. 다른 쪽으로 좀 닮으셨네요, 아버님.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어디서 돈을 뿌리고 다녀요? 뿌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하고 지금 사회에 환원하는 거잖아요. 뭔 개소리야 그건 수작 부리고. 자 아무튼 어쩌다가 또 네. 유니세프 정신을 발휘했던 저희 아버지 얘기가 나왔네요. 자 뭐 더 하실 말씀 네. 없나요? 아니, 앞으로 힘내시고요. 네. 뭐 따로 이제 시청자들이나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고소 고발 정신으로 뭐 임방겔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방통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이제 뉴요커 네 알겠습니다. 좀 짧게 사이트에다 해주세요. 올리면 지금 후원이 터져서 히릿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쌀데기 없는 거를 너무 길게 얘기하시니까 예? 아니 본인도 정지! 기가 너무 세갖고 예. 막 잘 못하겠어요. 아 기가 센 게 어쨌든 아니라 화이팅하세요. 그냥 짧게 네네. 얘기하면 되는데 아이고야 헤릿 꽃샘추위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 짧게 한마디 한다고 해놓고는 끝을 안 내니까 이런 최수실 같은 경우 아니 짧게 하면 되는데 계속 얘기를 안 끊고 힘내세요. 아니 네네. 안 끊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라나? 아 다 했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코상위님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네. 네. 아니 하필이면 잠깐만 농사왕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이분이 말도 늦게 하는데 뭐 알맹이가 없는 얘기를 너무 막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또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언노우스님이 코너 신청하신 추가하면서 그러니까 아 미치겠네. 감사는 해야 되겠고 이분은 계속 나 환장하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꼭 해야 되나요? 하기 싫으면 고엘. 저 인천에 25이요. 네, 인천에 사는 25 의견 주세요. 고민 상담해도 되나요? 야, 고민 상담 얘기하세요. 주말이니까. 싫은데요. 닉네임 코 싫은데 네. 고민 말하기 싫어. 나는 정말 기쁜 게요. 이런 아들이 없다는 게. 그래가지고 아빠 나 고민 있는데. 그래 뭔데? 말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이거 참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목소리가 예사롭지가 않네요. 자기 소개요. 아니에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예, 저 서울에 사는 35살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의 25살 의견 말씀하십시오. 아니, 35. 아, 35 의견이요? 예. 다른 건 아니고 유신님 팬인데 아프리카에서 배신감 같은 게 느껴졌는지 아니면은 아프리카 자체 방송에서 문제가 깊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뭔가요? 아프리카 TV의 배신감을 느끼셨는지 뭔지 그렇죠. 아니요 질문. 그러니까 유신님이 생각하는 거에 제가 이제 거기 담은 건데. 자 지금 번역기가 필요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유신님이 아프리카 TV에서 배신감이 느껴져서 이렇게 철구나 막 그런 나쁜 방송하는 BJ를 지금 알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유신님이 아프리카 TV에서 클린시 캠페인을 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 배신감 때문에 맞아요. 아프리카 TV에 문제 있는 BJ들 계속 비판하는 것이냐?
예. 제가 어제 그 유명한 그 신문사 기자분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뭔 내용이냐면 나는 아프리카 TV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쪽의 회사가 유신이 비판하고 내부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입을 막기 위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쓴 거겠죠.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하니까 노조 탄압하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폐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준수 상무가 협박을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활동을 중단했으면은 안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고, 저는 아프리카 TV의 기본적인 자정 노력, 실효성이 있는 자정 노력을 요구한다. 왜 그러냐면 저도 방송을 하지만 수많은 20만에 가까운 BJ들이 방송을 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생태계가 막장 방송이나 법방으로 인해서 다 오염돼 버리면 정말 그 지킬 걸 지키면서 제대로 된 개성 있는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용 방송을 하던 사람도 경쟁이 안 되네? 그럼 나도 막장 미용 방송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철구화, 신태일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태계에는 나쁜 물고기도 있고 좋은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는데 그 오염을 시키는 그런 종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리면 지킬 거 지키고 좋은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다 고사다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정 노력, 실효성 있는 제재나 자정 노력이 있다면 도를 지나친 철구나 신태일처럼 법을 지키고 기본적인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를 파괴하면서 재미를 주는 그런 BJ들이 줄어들므로써 이게 물이 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맑은 물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자기를 빛낼 수 있는 그런 BJ들, 그런 법을 어기지 않고 도덕이나 윤리를 파괴하지 않고도 재미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건데 지금 막장으로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막장이 판쳐버리니까. 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자정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쭤볼 게 있는데 그게 방송이랑 다른 점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사실. 그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준말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들이 인가를 해주고 재평가, 나중에 이제 사업 재승인을 해줄 때 평가를 해주고 통신업체, 통신사 있잖아요. SK텔레콤 이런 데나 이런 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이제 기구예요. 정부 기구예요. 그 다음에 방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정부 기구가 아닙니다. 중립적인 선관위나 이런 데처럼 중립적인 그 심의기구, 방송통신을 정부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중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방송통신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여야 추천위원들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도 심의는 방심위에서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관리의 권한이, 행정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두 곳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방통위는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쓰는 건가요? 정부 기구입니다. 정부 기관이에요. 정부 기구예요? 예, 그러면은 박근혜에서 이렇게 현재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장관들 통해서? 방통위원장이 장관급이죠. 그럼 박근혜가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고용을 한 거네요. 쉽게 말해서. 예, 그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여당, 야당 추천위원들이 섞여가지고 같이 하고요. 예. 위원장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임명한 사람을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임명이 되겠죠. 좀 궁금했어요. 이번에 좀 이제 대선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제가 실수해서 그럴까봐.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닉네임 코난해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오늘 아주 뭐 저의 그 수행의 시간이 아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네, 서울 사는 29살이에요. 네, 서울 사는 29살. 오늘은 좀 강력한 강적들이 좀 전화가 안 와서 좀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데저트 이글 질문해도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원치 않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그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일단은 처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카카오 TV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변화를 했는데 기존 방송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뭐 이런 거를 지적하셨잖아요. 혜택을 준 걸 지적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스타 PD? 네, 스타 PD 그거에 대해서 지적. 네, 스타 PD 선정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데이터가 없는데 주느냐. 차라리 그 다음 TV팟에서 기여한 부분은 따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공로를 기를 거면.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일단 데저트 이글은 자기는 일반 PD부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일반 PD부터 시작을 했다고. 아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데저트 이글이 속해 있는 오스카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쪽에서 20억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관련 회사예요. 영향을 줬겠죠. 어느 정도 영향을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영향을 안 줬다고 일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음 TV팟에서는 일반 PD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 TV는 전혀 새로운 기반으로 시스템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럼 혹시 이 기준에 대해서 정식적인 채널로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뭐 데저트 이글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안 했습니다. 아직. 근데 이제 저희 뉴커에서 기사를 써서 비판을 했죠. 이거는 사과를 받으셨어요? 예, 전화가 와서 어젠가? 잘 됐네요, 일단. 그리고 예. 혹시나 그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뭐 기준에 대한 데이터. 예, 기사 올렸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안 봤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할게요. 그러면. 아니 데이터가 뭐가 궁금하신데요? 라이브 그 선정 기준? 그러니까 선정 기준과 그거를 진짜 스타 PD들이 채웠는지. 안 채웠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아니 오픈 전에 그냥 선정을 했다니까 미리 운영자가. 그리고 그 데이터 일반으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건 다음 TV팟에서 주장이겠죠. 근데 오스카 소속이고 오스카 엔터 소속이고 거기에 카카오가 20억을 투자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런 영향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얘기는 사실 데저트 이글이 전화드려서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질문을 사실 그저께인가 일이 터졌을 여보세요. 때 그냥 사족 달지 마시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세요. 뭘 이렇게 이걸 질문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족들이 많아. 아니 그냥 다이렉트로 질문하세요. 예. 네, 알겠어요. 그때 유신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데저트 이글 같은 애들도 스타 PD 그냥 바로 달고 그런 PD들도 스타 PD 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시청자가 적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시청자가 적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허위 사실을 듣고 와가지고 사실화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워딩을 제가 정확하게 봤는데. 워딩을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데저트 이글을 포함해서 다른 PD들이 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오픈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그 워딩 자체가 데저트 이글 같은 PD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게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선정 근거가 없는 PD 선정이기 때문에 데저트 이글을 포함해서 내가 이전에 아프리카 TV 때 알고 있는 PD니까 거론을 한 것뿐이다라고 이미 오해를 풀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제가 처음 만약에 일반 방송을 시작했어요. 까마득한 후배로. 근데 제가 방송에서 혹시나 후원 제도를 가지고 막 그 비판을 하는 방송을 만약에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워딩을 유신 같은 PD도 후원을 받고 본인은 있는데 예를 잘못 든 거예요. 신입 PD가 어떻게 다른 PD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데저트 이글을 몇 년을 알고 있고 예전에 만난 적도 있고 저도 유신님을 몇 년 동안 봤는데 이 방송으로 쳐보는 거랑 실제 오프라인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데저트 이글 측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오해를 풀렸다고 당사자하고 그런 오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취지는 그 스타 PD에 대한 선발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데이터가 없는데 사전에 다 선정을 해줬냐. 그 부분을 그래서 데절트 이글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다음 TV팟에서 베스트 PD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닐 거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럴 거면 차라리 공정하게 이 처음에 한 달은 경쟁하게 하두고 말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보상해 주려면 컴퓨터나 장비 지원이나 그런 방송 컨텐츠 지원금으로 해주면 어땠을 거냐. 그런 문제가 없지 않냐. 어차피 그것도 혜택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유신님도 지금 좀 감정이 상하시잖아요. 아니 감정 제가 이 안 말을 상해요. 드리고 내가 싶었던- 얘기하는 거는 당사자하고도 풀었는데 제3자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 닉네임을 그래서 코 군더더기로 지었어요. 왜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느냐. 그냥 팩트 폭행을 해보면 왜 스타 PD 이렇게 데이터로 기준으로 뽑는다고 해놓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 TV팟의 운영자의 친분이나 그런 걸로 자기 그 아니, 그 얘기는 아까 다 했잖아요. 주관적인 판단으로 선정한 사람들을 그대로 이렇게 스타 PD를 주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인정을 본인이 뭐 후인정이야 배구 선수예요? 중요한 계속 본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절트 이글 얘기하면서. 아니요, 그 얘기는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진이 말하는 거 다 이해한다고. 아니 본인이 이해하는 게 제가 아니라 말하는 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 워딩이에요. 워딩이 아니라 그 거기서 비하의 목적이 있었다고 당사자가 느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제가 그 하는 얘기를 거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아니고 제3자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면 그건 오해인 거죠. 근데 그날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니까요. 오해가 있었고 나도 오해 풀었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됐는데 뭔 오해가 당사자가 풀었다니까 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했는데 그냥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진 않았어요. 내가 주장을 했고 그쪽에서 그걸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그 보상을 컴퓨터 지원이나 컨텐츠 지원금으로 줬으면 어떻겠느냐. 열심히 다음 TV팟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아무 데이터 없이 스타 PD가 된 사람들도 난감하고 일반 PD들은 공정하게 데이터로 경쟁한다고 해놓고는 사전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불만이고. 그러니까 했던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이만 전화 진짜. 끊을게요. 알겠습니다. 인연을 끊어! 진짜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줬더니 왜 또 얘기를 또 하니? 처음에 말귀를 못 알아듣고는 계속 질문해놓고는 여보세요? 네. 자 050-2323-5549번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는 계속 워딩이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그 워딩이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더니 왜 똑같은 말 하냐고 그러면은 정말 뭐해 지금 자기소개요? 서울에 26. 누구더라 얘가? 얘 누구지? 코세청? 코세청 아니에요. 코세청 아니 누구지 얘 이름이? 여보세요? 아 콧가루였는데 왜 또 끊지?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아우 나 진짜 오늘 말을 왜 이렇게 그냥 명료하게 질문하고 명료하게 답하면 되는데 자꾸 막 사족 붙이고 군더더기 붙이고. 여보세요? 코 큰일 나냅니다. 네, 코 큰일 났네. 주님 전화 받으시느라고 상당히 빡치신 것 같은데. 아 빡은 안 쳤어요. 늘상 하는 일인데 뭐. 아 그렇습니까? 아 저도 제보할 게 있습니다. 제보는 대부분 이메일로 해야 되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제보가 아니구나. 그 예전에 가지고 노네 나를.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예전에 보면 그 철구가 아니 그 누구지 군 기피 BJ 있잖아요. 군 기피 의혹이라고 하면 되는데 군 기피라고 의혹.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의혹.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요. 고발을 워낙 잘 당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 의혹이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상관이 없는데 군 기피 네.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문제 제기하면. 예. 최군 그렇죠? 얘기를 하시라고 다이렉트로 좀 왜 이렇게 한글을 40세에 배웠니? 뭔 이렇게 한글을 도 못해? 아 답답해 아니, 죽겠네. 오늘 전화- 전화한 사람들 무슨
외국인들이에요 다? 아니 평소에 사모하는 유신님한테 전화를 하면 긴장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런 게 무슨 긴장 소리예요? 무슨 외국인 워딩이야. 나 못 살겠네 그냥. 그냥 직격탄으로 얘기하세요 그냥 돌리지 말고. 그 최근에 길거리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갑자기 웃음이 나가지고. 유신쇼. 얘기하세요. 유신쇼. 감옥 같아. 유신쇼. 예, 얘기하세요. 부가티 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시쇼. 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사TV 유신쇼 전화배틀 1, 2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최후의 일인 코 큰일 나요로 결정이 됐고요. 자,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군더더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방이 없네. 뭐 군더더기가 많은지. 자, 앞으로는 좀 군더더기 없으면 좋겠고요. 철구 휴기. 저는 며칠 정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수길 마인드라면 더 이상의 아프리카 TV가 서수길의 마인드 막장 방송을 쉴드치는 그런 운영은 빨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예인 개그맨 최군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특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법이 통과됐다는 거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그맨 최군은 열심히 병을 치료하고 준비해서 다음 재검에서 건강하게 현역으로 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또 감스트 노예 그 방송 노예 직원분 빨리 마음의 상처가 나으시기 바라겠고 감스트는 방송에서 반드시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전화 배틀 1,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유신님. 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장난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갑자기 전화를 딱 하니까 예. 할 말이 있었는데 그 이름들이 갑자기 뚝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전화하신 분의 미래가 떠오르질 않네요. 본의 아니게 되게 방송 진행하시는데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네. 되게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자, 본인이 폐를 끼쳤으니까 저한테 폐강류를 한번 선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폐감류가 뭐예요? 폐강류. 뭐요 그게? 폐강류를 들어본 적이 없나 지금까지? 응. 폐강류를 몰라요? 폐강류? 예. 모르겠는데요. 조개폐. 도배폐? 진짜 몰라요. 큰일 났네. 모르는데. 헤드샷! 무식한 좀비가 제거되었습니다. 무식한 좀비가 제거되었습니다. 총알을 재장전해 주십시오. 무식한 좀비를 처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